고객 분석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기업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기업에는 어떠한 유형들의 고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고객은 바로 기업 대 고객, 즉 B2C 형태의 고객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얽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비즈니스 유형과 고객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 전략은 마치 공급망 사슬처럼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고객 유형이 중요하기에 각 관계별로 모든 주제를 다루면 좋지만, 근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세심한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인 바로 커스터머 영역의 고객들, 즉, 그 중에서도 요 B2C 영역에 집중을 해서 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타 유형의 고객들보다 불규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도 월등히 높고 또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근본 강의에서 기업이 B2C 영역에서 어떻게 고객관계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고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과 전략 방향성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B2C 영역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관계 관리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 시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의 프레임워크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는 이제 환경 분석, 시장 기회 분석,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인 STP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분석에 대한 범위를 점점 좁혀서 거시 환경에서부터 미시적인 요소들까지 분석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는 다양한 직무 영역에 근무하는 팀들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거시 환경부터 세분화된 시장 고객 분석까지 관련 담당 부서들 간에 고객에 대한 전략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상호 간의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 미시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일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코로나 시점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시 바뀌는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를 읽고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을 대면, 비대면 채널 모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층을 세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좁은 시야가 아닌 전체적인 숲 관점에서 트렌드를 읽고 이를 유관부서와 함께 같은 뷰로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모든 부서를 하나의 싱글뷰로 이끄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기업의 마케팅 타겟 변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이 소수의 우량 고객에 집중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없고 고객 정보에 대한 수집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처럼 우리 회사의 로열티가 높은 우량 고객 중심으로 요 파레토 법칙에 의거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등의 디바이스 혁명을 통해서 고객 정보 수집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면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 등 기업에서는 다양한 개별 고객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데이터를 통해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즉, 이 롱테일 영역에서 이제 다양성을 지닌 고객군까지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에만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다양한 고객군에게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관심사는 이 A 영역이 아닌 B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라는 수단을 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인사이트 등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세그먼트 방식도 점점 세분화시켜서 고객의 매스 마케팅에서 매크로 세그먼트, 마이크로 세그먼트, 이제는 초개인화 단위까지 고객들을 디테일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나 솔루션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전통 기업들도 이제는 기존 비즈니스의 한계를 깨닫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잠깐 보더라도 대부분의 상위 랭킹된 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고객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온 브랜드 컨설팅 회사 CEO의 말을 보면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잠재력 있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맞게 기업의 서비스 형태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기업이 고객 분석에서 얼마만큼 개별 고객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별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데이터가 이제 기업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경쟁력을 준다는 사실은 확인을 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서드파티부터 제로파티 데이터까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를 한 개씩 살펴보면 먼저 왼쪽 서드파티 데이터는 제3자, 즉 외부의 중개자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기업의 웹사이트는 쿠키라 통용되는 작은 조각의 트래킹 코드를 고객이 접속한 PC 또는 모바일 폰에 심어 우리 사이트 내부의 방문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작된 쿠키 정보 수집의 제한 정책으로 쿠키의 사용과 보유를 통한 고객 데이터 분석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컨 파티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뜻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중개자는 따로 없으며 비즈니스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넘겨받거나 구매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고객 및 잠재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입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는 인구 통계, 구매 내역, 웹사이트 활동, 반응, 관심사 등의 행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파티 데이터는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구매 의도, 구매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좀 더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받기 위해 참여하는 설문조사나 사이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와 어떤 리뷰 작성 등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로파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은 어떠한 데이터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기를 원할까요? 아무래도 각 유형 등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도도 모두 높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제로파티와 퍼스트파티 데이터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정확성이 가장 큽니다. 세컨 파티와 이제 서드 파티 데이터의 경우 간접 고객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정보만을 기업에서 알 수 있지만 이 제로 파티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기에 앞으로 기업은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담고 보관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영역인 고객 플랫폼입니다. 이 고객 플랫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RM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CRM의 형태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만나게 되면서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단순히 내부 고객을 넘어서 내외부 관계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DMP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약자로 고객의 주요 비식별, 익명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기업의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객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해당되는 세컨드 파티 또는 서드 파티 데이터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DMP에서 CDP, 즉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은 실제 식별 고객과 비식별 고객을 모두 아우르기에 DMP보다는 조금 더 커버리지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형태가 이 바로 내외부 채널의 고객 식별 정보와 익명 디지털 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CDP의 형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P는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약자로 미래의 CDP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기업은 이제 단순 내부 고객 관계 관리를 넘어서 내외부 고객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객 통합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객에 관해 분산되어 있는 조각들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이를 마치 퍼즐처럼 끼워 맞춰 나가면서 그 조합들을 통해 또 하나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규 속성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데모 정보나 행동 데이터 그리고 방문 빈도 등을 보게 되면 고객에 대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곧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과 고객의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신규 속성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속성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고객의 행동을 미리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는 기업의 서비스 혁신과 미래 전략 방향성에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현재 기업의 고객 관리 방식의 최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분석 기획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분명 데이터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자격증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업에서 찾고 있는 데이터 직무 인재가 누구인지 도통 감이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를 사랑하는 남자 대선아입니다. 현재 저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빅데이터 분석 주제들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 분야로 취업을 원하거나 직무 전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경험 자산을 컨텐츠로 만들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빅데이터 분석 기획력을 키우기 위한 전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고객 분석 기획, 시장 지표 예측 방법,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데이터 직무 이해, 기업 데이터의 미래,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까지 총 4개의 챕터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무 감각을 간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시죠.